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네, 안녕하십니까. 시민 여러분, 정치 여러분. 오늘도 어김없이 안진걸 으라차차가 나타났습니다. 늘 제가 드릴 말씀이지만 저는 방송 참 못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억울한 일, 안타까운 일 이 땅에서 터지면 제일 먼저 우리 국민TV에서 우리 국민들께 청취자에게 찾아간다는 그 긍지와 보람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추정 60분 보도도 있었고 또 참여연대에서 김무성 의원을 고발해서 알려지고 있는 수원대학교의 비리, 그리고 수원대학교에서 그 비리를 맞서다가 해직되신 교수님들의 안타까운 사연까지 묶어서 방송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수원대학교 그리고 이인수, 김무성에 대해서 놀라운 사실들을 아시게 될 겁니다. 예, 잠시 전할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대학생회원 이현정입니다. 참여연대 청년 모임인 청년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요즘 청년들에 대해 잉여다, 무력하다는 등의 비판이 많은데요. 청년은 청년인 우리 스스로가 그런 틀을 깨고 당면한 문제들을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배움으로 행동하고 연대한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등록금과 취업 문제뿐만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고민까지 20대로 살면서 마주하는 문제들을 청년들이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국민 라디오를 듣고 계신 청년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에 분노하고 답답했다면, 뭘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면 참여연대로 오세요. 회원 가입은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또는 전화 02-723-5300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운영되는 단체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정부에선 빚내서 집 사라는데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회생활 하려면 경제 지식이 필수인데 어디서 마땅히 배울 데도 없고. 뉴스를 봐도 뭔 소리인지 한 개도 모르겠고 누가 좀 속 시원히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신문이나 주간지를 통해 정보를 얻으시나요? 이제 보다 정확하고 심도 있는 실시간 현실 경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민간 싱크탱크 김광수 경제연구소.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경제시평으로 현실을 꿰뚫어 보십시오. 가입 문의는 031-908-0172. 검색창에 김광수 경제연구소를 검색하세요. 기업 회원들을 위한 경제 보고서도 있습니다. 네, 시민 여러분, 수원대 사태, 또 김무성 커넥션, 이렇게 지금 당장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인터넷 검색해 보면 뉴스가 많이 쏟아져 나오습니다. 특히 추정 60분 보도에서 많은 게 알려졌죠. 역시 탐사 보도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탐사 보도도 탐사 보도지만 또 으라차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또 직접 우리 수원대 교수님 그리고 또 탐사 전문 기자님을 모셔가지고 오늘 집중적으로 그걸 파헤쳐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수원대학교의 교수협의회 배재흠 교수님을 소개하십니다. 교수님 인사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지금 수원대학교에서 해직된 배재흠입니다. 예, 교수님 수원대 이인수 총장과 그 일가의 그 불법이라든지 전행에 이렇게 지적을 하다가 좋은 말씀하다가 해직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스토리만 짧게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예, 사실 수원대는 이제 그동안 사실 이 설립자 이종욱 총장이 이제 1977년도에 이제 수원대를 만들고 예. 나름대로 이제 설립자는 이제 그 의지를 가지고서 키우시다가 이분이 이제 98년도에 이제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예. 그 당시에 현 총장은 이제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그때 이후서부터 사실 거의 전행을 이제 일삼았죠. 그래서 얼마 전에 등록금 환불 소송도 예. 사실 그것 때문에 이제 비롯된 거고.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제 등록금을 1,000만 원을 받았다.
그럼 70-80%만 쓰고 매년 이제 300-400억을 이제 이렇게 적립을 해서 그게 4,300억이 네. 되죠. 그래서 그게 사실 학생들 피와 같은 그 등록금인데 그 학부형들이 이렇게 애써서 이제 만든 건데 학생들 교육에 이제 이렇게 그 돌려주지 않고 이제 그것을 이제 축적해서 그걸 미끼로 해서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사업도 벌리고 네. 이제 그러면서 뭐 그런 그 돈 관계뿐만 아니라 학교의 이제 그 비민주적이고 이제 독단적인 이제 운영 때문에 저희가 좀 학생들 교육이 부실하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개학제 2003년도 이후에 이제 채용된 개학제 교수님들이 정말 이제 그 노예 같은 그런 그 교원 약정 임용서를 이제 작성을 해갖고서 매년 평가를 받고 매년 연봉 협상을 하고 그래서 10년 된 전임 교수가 뭐 연봉이 이제 4천만 원 안 되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 있었어요. 그래서 선배 교수로서 또 그다음에 학생들의 이제 열악한 그런 그 학습 환경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저희가 교육을 만들고 좀 이제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 이제 금년 1월 달에 저희가 4명이 파면되고 그게 2명은 그 개학지 교수 2명은 이제 작년 12월 27일부로 해서 이제 재인용 거부가 됐죠. 그래서 지금 현재 6명이 이제 해직 상태에 있습니다. 6명이 그러니까 이 고도의 공공성이 요구되는 고등교육 기관에서 벌어지는 불법과 전행을 그리고 그 일부 교원 비정규직 교원이라도 학생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다가 이제 해직까지 되셨는데 교수님 원래 전공은 화학공학입니다. 화학공학. 감사합니다. 교수님 이렇게 나오시고 고맙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분 모셨습니다, 여러분. 무소속 탐사 전문 기자 우리 전 기자님이십니다. 전 기자님 인사하십시오. 저 전 기자입니다. 이름이 전 기자예요, 그냥. 네. 너무 재밌죠. 예. 네, 뭐. 우리 전 기자님은 수원대 문제, 이른바 이인수 게이트의 최고 전문가라고 하실 수 있는데, 뭐 이렇게 이 사건의 특성을 쫙 이렇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쭉 집중 취재하면서 너무 놀라시고 많은 걸 알아내셨잖아요. 예, 뭐, 글쎄요. 우리나라 사학비리라는 게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학비리가 아주 후진국형 비리거든요. 세계에서 별로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많은 사학비리가 있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게 특성들이 이 양반들이 왜 그러면 계속 이렇게 사학비리를 저지르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일파를 만나고 싶으면 사학으로 가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사학에 가면은 온 동네 친일파 동상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설립자들이 다 친일파야 보면은. 그것도 왜 그러냐. 1차 토지개혁, 2차 토지개혁 때 그 조봉암 씨가 했던 그 토지개혁 때 학교를 세우면 토지를 몰수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뭐 유상 몰수이긴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다 학교를 세우다 보니까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도덕적인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죠. 이 양반들이 또 대를 걸러서 또 물려주고 하다 보니까 오늘날처럼 계속 끊임없이 사학비리가 일어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오늘 나오신 이 배재민 교수님이 소속된 학교가 창립자분이 뭐 친일파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분은 제가 취재를 해본 결과 총독부 출신은 맞아요. 근데 43년도에 들어가셨고 보성전문학교 나오셔가지고 43년도에 들어가셨고 서기로 좀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한 2년 동안 그 철도 쪽 관리를 하셨는데 이거 가지고 그분을 친일파로 볼 수는 없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분이 그렇다고 해서 해방 후에 땅 뺏기지 않으려고 학교를 세운 것도 아니고요. 아마 10년도 후반쯤에 학교를 전문대학을 하나 세우고 82년도에 수원대를 세웠으니까 이분은 이제 교육에 대한 열정이 있으신 분이었죠. 네네. 뭐 그렇죠. 네, 일단 그러니까 이야기하고
우리 정 기자님, 네, 네. 무소속 탐사 기자님들이 있다는 게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어떤 권력의 이면이라든지 부패 게이트를 추적을 하시는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고운하고는 설립자의 시호를 따서 만든 거죠, 교수님.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인수 총장의 아버님 네, 이기욱 선생이라고 하고, 근데 지금 이종욱 선생, 네, 왜 이기욱이 떠올랐을까? 예, 이종욱 선생이라고 하고, 현재 총장은 이인수 총장이고, 고나온 이사회는 최서원인데 이분은 이인수 총장의 부인인 거죠. 그러니까 이사장이었죠. 얼마 전까지.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예. 최근에 많이 문제가 되니까 예. 다른 분을 후임 이사장 대리로 이렇게 임명했다는 그런 제보가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을 확인해 보는 거로 하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흔히들 말하는 설립자가 좋은 뜻으로 설립했다고 치더라도 그 아드님이 지금 굉장히 불법과 비리를 많이 저질러서 추정 60분에 아주 심각하게 나왔고, 네. 그 다음에 이사장은 또 이제 부인이 맡아서 하는 이제 족벌 사학의 전형인데, 네. 지금 추정 60분뿐만 아니라 저희가 파악한 것만으로도 불법 비리 혐의가 수십 가지 되는데, 교수님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볼까요? 사실 이제 저희가 가장 이제 심각한 것은 예. 그 사학법 지금 있잖아요. 예, 사립학교법이요. 사립학교법을 제대로만 이렇게 지키고 이렇게 하면은 사실 문제가 이제 없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데 그걸 겸허하게 그냥 하고 또 그것도 지키지 않고 그래서 이런 수원대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은 지금 사실 총장이 학교를 운영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 관리 감독하고 제재하는 이게 시스템이 이제 이사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수원대학교는 이사라는 게 전부 가까우신 분들, 이렇게, 부인이 이제 이사장도 하시고. 족벌사의 특히 친인척들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 총장이 운영할 때 제재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교수협의회가 좀 활성화가 돼서 이렇게 문제를 지적하고 그걸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자정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한 거고.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이제 교육 조직하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제보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가장 심각한 게 이사회를 그동안 거의 개최를 안 했대요. 이사회를.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사회는 이사회가 원래 개최해야 되잖아요. 결국 큰 중요한 결정, 그러니까 학교의 정책이라든가 또 교수 임명 이런 거 이제 거기서 다 걸러지는데 전부 총장이 알아서 하고 그냥 돌아가면서 이사들 찾아다니면서 사인을 받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누가 제재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수원대학교를 와우리 왕국, 그러니까 왕이다. 또 어떤 사람은 제왕적 총장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이면 곧 규정이고 법이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거기서 이렇게 반대 의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 수원대에 있으면 굉장히 반대 되면 거기 있는 한 계속 괴롭힘을 당하고 피해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견제 수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권리는 이제 많이 막 주장하지만 의무가 이제 전혀 지켜지지 않는 그 문제가 이제 사실 가장 문제가 아닌가. 일단 교수님 말씀 들으면 몇 년 동안 이사회도 열지 않고 이사회 이런 것처럼 회의로 작성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한은 거의 없었고. 그러니까 교수협의회가 만들어지면서 마지막 작년 이제 말 무렵에 이제서부터는 한다 그러는 것. 왜냐면 우리가 이제 자꾸만 문제 제기하니까. 그래서 가장 좀 웃기는 일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희가 이사회 이런 게 공개가 돼야 되잖아요. 이사회 이력이. 그럼요. 근데 이게 이제 공개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대부분의 대학들은 학교 홈페이지에 이렇게 해서 누구나 왜냐하면 중요한 결정이니까 학교에 관련해서 이제 중요한 결정이니까 이렇게 이제 공개를 하고 여러 가지 규정도 공개하고 그러는데 우리 학교는 전혀 그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통해서 암암리에 이렇게 국회의원 통해서 그걸 입수를 했어요. 근데 거기 조사해 보니까 2007년도에 2007년도 9월인데 그 당시에 이사장인 문학동 이사장님인데 이분이 아침에 돌아가셨는데 저녁 때 이분이 살아나셔서
이 사회를 주재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런 기적이 코미디가 일어났습니다. 있습니다.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따로 없어요. 예전에 이제 자식이 죽었는데도 군대를 징집영장이 나오고 군대 안 간다고 막 돈을 뜯어내고 막 이런 그런 삼정의 문란이 생각나는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립학교법 위반은 뭐 수두룩해서 아마 우리 청취자들이 놀라지도 않을 거고 지금 가장 아까 이제 교수님도 말씀드린 지금 현재 기성예비를 반환해달라는 우리 국공립대 학생들의 소송은 많았지만 그리고 뭐 등록금을 횡령해가지고 고발당하는 청장도 많았지만 지금 손에 그걸 넘어서 학생들이 등록금 반환 청구 소송이라는 걸 지금 최초로 한 거잖아요. 5주 가면 학생들 등록금 걷어가지고 제대로 안 쓰고 적립금으로 5천억 가게 쌓아놨으니까 이 소송도 제가 지금 응원하고 있는데 제일 심각한 게 그 최근에 우리 국민들에게는 많이 알려진 계기가 이제 추정식품 보도 전에 이른바 신한은행에서 50억인가를 기부해줬는데 당연히 그럼 학교 70억입니다. 정확히는 70억인데 그렇죠. 정 기자님 역시. 근데 그 중에서 50억을 교비로 안 넣고 바로 TV조선으로 투자한 게 큰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이게 추정식품 보도전에 알려진 비리거든요. 첫 번째로. 이상하다. 수원대학교 이상한 학교다. 그 경기도 화성시에 와우리에 있는 나름 괜찮은 사기인 줄 알았는데 이인수 왕국이고 이인수가 마음대로 한다더라는 이야기는 저도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이제 하도 많으니까 넘어가는데 그 뉴스 보고 저도 알았거든요.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구나. 알고 봤더니 이인수의 사돈이었던 거죠. 지금 조선일보 사장이. 방상훈 사장. 근데 좋아. 사돈 맺은 것까지 또 저희가 문제 안 삼자는 뭐 어떡하겠어요. 뭐. 사돈이 됐다는데. 근데 거기에 교비. 그럼 그 50억을 잘 썼으면 좋은 교수님 모실 수도 있고 학생들 등록금을 깎아주거나 자금을 늘릴 수도 있는 돈인데 느닷없이 국민적 지탄을 받았던 종편에 50억 투자했는데 그것도 이제 배임 횡령 의혹이 있는데 거기다 그 50억을 전부 다 날려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정 기자님, 그게 지금 거의 종편에 투자한 사람들 다 거의 망하지 않았나요? 그 부분만 약간 조금 부연 설명. 그 종편에 투자하신 분들이요. 그 자기 의사로 투자하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뭐 제가 취재를 좀 해봤더니 다 종편 3사에 눈치 보여서 했다는 분들이 많죠. 네, 일단 가장 이제 돈을 종편 4사죠? 많이 투자하신 분들은 이제 무서워서 왜 했냐 제가 여쭤봤더니 그건 달라는데 어떡하냐. 종편사에서 그거 뭐 안 주면은 어떤 기사 쓸지 어떻게 하냐 우리가.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이해관계에 얽힌 분들 또는 이런 친인척 관계분들 뭐 이런 분들이 많이 냈죠. 근데 뭐 종편에 투자해서 돈을 번 사람은 일단 없고요. 왜냐하면 종편은 지금 전부 적자예요. 그렇죠. 모 종편 같은 경우에는 뭐 매물로 나왔다는 소문도 있었는데 뭐 제가 좀 알아봤더니 금액까지 맞춰봤더라고요. 근데 뭐 너무 비싸게 불러갖고 인수하는 데서 안 샀다 뭐라는 소문도 있고 뭐 제가 보기에는 한 2, 3년 있다 보면은 4개 중에 한두 개나 망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소문이 있죠.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때 이제 국민TV에서 뭐 하나 인수하지도 않나. 국민TV에서 정편, 이제 민주 종합편성 방송 하나. 시원하게 한번 인수를. 신문과 방송은. 그죠. 시키고. 좀 이런 진실을 보도하는 종합 진실 편성 보도 하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감사원에서 그게 적발됐고 이번에 이제 이것을 우리 수원대 교수협의회하고 참여연대에서 내일 정식으로 고발도 하려고 하는 거니까 청취자 여러분 힘내십시오. 항상 이렇게 문제가 있는 데는 우리 또 뜻있는 교수님들과 NGO들이 달려듭니다. 내일 10시에 이인수 총장의 수십 가지 불법 비리 혐의와 또 그들을 비호해주는 우리는 이제 그걸 김무성 의원 등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고발하고 다시 한번 또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교수님 학교에서 큰 문제가 됐죠. 50억은 작은 돈이 아니니까 감사원 지적도 받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횡령 배임이 확실한데요. 이미 팩트가 확인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희가 이게 우리가 교수 협의를 만들면서 저는 그 전혀 몰랐어요. 근데 그 전에 그러니까 이게 안 알려졌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교수 협의를 만드니까 여러 가지 이제 학교 비리 그런 사실들이 이제 제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저거가 감사원에서 2011년도에 이제 7, 8월 달에 이제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데 그 이유가 수원대학교가 굉장히 작은 학교인데, 그러니까 역사가 오랜 대학도 많고 그러는데 등록금에 비해서 적립금이 굉장히 과다하다. 그러니까 등록금 대비 적립금 전국 1위예요. 총 액수는 전국 4위지만은 등록금 대비
적립금액은 전국 1위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등록금, 뭐 반값 등록금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때 감사원이 대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반값 등록하면 그걸 조사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제 파악해서 이제 그걸 조치하는 거를 이렇게 했는데 그때 손대 여러 가지 문제가 그러니까 저희가 제보 받은 거 한 7가지 정도가 됐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종편 투자한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도 그 감사원에서 이제 조사를 한 다음에 이제 총장 이사장이 바로 이 환수 조치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각서를 썼는데 전혀 이행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2011년도에 이제 그렇게 각서를 썼는데 2013년도에 이제 교육이 이제 그런 제보를 받고 이제 문제를 이제 이슈화하니까 문제를 이제 이렇게 이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되니까 그때서 이사를 하고서 이제 언젠가는 그걸 다시 돌려주는 거로 재단이 책임하에 이런 식으로 또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조처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 상식도 그렇고 대법원 판례도 횡령과 배임이 발생을 하면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다만 그건 이제 나중에 문제되면 꼭 원상복구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정상은 일부 참작할 뿐이지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이건 고발하면 이건 100% 처벌 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감사가 그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이 됐는데도 사실 그 고소 고발감인데 그냥 확인서 하나 딱 쓰고서 그냥 끝난 거고. 감사원이 사실은 수사 의뢰를 하게 돼 있잖아요. 교육부랑 감사를 해서. 이번에 교육부가 종합감사해서 교육부는 수사 의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최소 3건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야당 의원들 통해서 확인했는데요. 그 부분도 이제 제가 내일 고발 내용에 포함시키고 아직도 교육부가 그걸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청구로. 근데 교육부가 공개를 안 하니까 빨리 저희라도 고발을 이제 하자는 취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이겁니다. 정 기자님. 이인수 청장의 아드님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에 대해서 무슨 학력을 제가 이건 감사원 내용을 직접 본 거니까 교육부 내용을 학력을 허위로 만들어주고 외국에 있는 대학에 우리 아들 이렇게 이런 학력이 있다라고 보냈더라고. 이게 걸렸어요. 아, 네. 원래 수원대학교에서는 기적이 잘 일어나거든요. 기적? 네, 이게. 미라클! 네, 이게 원래 아니, 왜 수원대에서만 자꾸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죽은 사람이 갑자기 살아서 사인을 하고요. 그러니까 죽은 이사가. 사인을 하고. 감사원 감사에서 걸리는데. 처벌을 안 받아, 여기는. 여긴 치해복권이에요. 치해복권, 이인수왕국, 이인수.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사만시대, 소도, 이런 거. 여기는 와우리인데 소도가 아니고. 진짜, 와우리. 진짜 그래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사람이. 대학을 졸업장이 막 나타나고 갑자기. 그게 아드님이죠, 지금. 네. 그걸 가지고 유학을 가요, 막. 네. 그러니까 여기는 이건 완전히 걸렸어요, 교수님. 이거 알고 들으셨죠, 이 내용도? 그 내부 제보에서 맞습니다. 이건 교육부가 딱 적발해가지고 이건 교육부 수사 의뢰한 고발한답니다. 그러니까 이건 빼도 박도 못하게 딱 걸린 거죠. 그렇죠. 하여간 그 학교는 취재를 하면서 계속 느낀 게 제가 종교가 없거든요. 수원대학교를 믿어야겠다, 내가. 진짜. 믿으면. 총장님한테 기도를 해야겠다. 야, 우리 정 기자님이 이렇게 탐사만 잘하냐는데 유머도 넘치셔가지고. 정말 훌륭한 곳입니다, 거기는. 그리고, 이제 그건 여러 정도로 청취자님들께서도, 어떻게 사립대학 고등교육 공공성 국민세금까지 들어가는 데서 저런 일이 벌어지나. 이건 약과입니다, 약과. 그러니까 지금 교육부가 적발한 거, 감사 적발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추정 60분 보도 나왔는데, 수원과학대. 대형 컴펜션 센터 지은 거, 신텍스라고. 요 관련해가지고는 정 기자님이 먼저 이렇게 한번 요약을 한번 해주시죠. 요약이요? 심각하죠, 좀 길게 하셔야 돼요. 이게 가장 큰 비리 중에 하나잖아요. 요거하고 골프장 사업하고. 지금. 그러니까, 교수님 한마디만 더. 그러니까 이인수 왕국 맞죠? 맞습니다. 온갖 불법과 전행과 심지어 학교 관련된 돈을 개인적인 사업에 막 악용하고 횡령하는데도 아무도 지금 건드리지 못한 거죠. 이걸 교수협의회 선생님들이 그나마 지금 이제 교수협의회가 설립이 됐으니까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그동안 아무도 이제 그런 문제를 이제 제기를 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것은 우리 이인수 총장은 하나의 이제 기업으로 우리 이 사립대학은 사실 공적 기관인데 이걸 기업으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일단
학생들 등록금 받으면은 이건 내 돈이다. 예.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학교에서 일을 하고 업무를 추진하려면 사실 돈이 들잖아요. 예. 근데 단돈 10,000원 나가는 것도 총장 사인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누가 어떤 일을 벌리겠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학생들 등록금이 결국은 내 돈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걸 이용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벌리고 이제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저희는. 예. 그러니까 사립대학은 근데 설립자만 사립일 뿐이지 나라가 기능을 제대로 못할 때 실제로 모든 법상으로도 그렇고 사회 정치적 통념상으로도 공공기관인 건 틀림없는 사실. 그러니까 감사원이 감사도 하는 건 민간 기업은 감사는 못 하잖아요. 그렇죠. 사립대학은 그렇고 어떻게 정 기자님, 탐사선 정 기자님. 네, 네. 그 신텍스 사건 하나. 지금 그러니까 수원과학대에 교비 380억으로 대형 컴퓨터센터를 지어놓고 네. 거기에 총장 개인 사업장이죠. 학교 아무 상관없는. 네, 그렇죠. 거기에 특혜를 준 내용이죠. 수원과학대학교랑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라비돌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창조경제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창조경제예요. 공공기관에 총장 개인 사업장을 붙여갖고 창조적으로. 그럼요. 학교 돈을 거기다 싹 갖다 줘버리죠. 이게 정부 정책이랑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 창조경제 바로 이런 거였군요. 그렇죠. 눈 가리고 공공기관에 돈을 떼먹는. 이 정도는 돼야죠. 기본적으로. 네. 한번 조금만 더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신텍스라고요. 예, 신텍스. 수원과학대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에 이렇게 딱 있어요. 그 라비돌 바로 옆에 대형 컨벤션 센터인데. 이제 원래 지을 때는 제가 여러 가지로 물어봤더니 취지는 이제 학생들 거기서 강의도 좀 하고 그러려고 지었다고 하는데 강의는 잘 안 하고요. 외부에서 이제 행사를 주로 유치하더라고요. 수익 사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 행사할 때 돈 많이 벌죠. 네, 그리고 정말 재밌는 건 그 옆에 라비돌이라고. 그게 처음에 노인이 휴양센터였어요. 네, 아주 그 당시, 지은 지는 오래됐지만은 그 당시 규모로는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노인 휴양센터였거든요. 라비돌은 아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네, 경기 남부권에서는 꽤 알려져 있어요. 9홀짜리 골프장도 있고, 저도 그래서 부킹을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네, 한번 구경도 한번 해보려고. 몇 번 갔습니다. 그래서 그랬었는데요. 여튼 간에 이 라비돌이 장사가 잘 안 돼요. 적자가 좀 심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잘 분양이 안 돼가지고, 수원대학교 교수님들이 93년 이후부터 임용되신 분들에게 한 30여 명 정도에게 라비돌을 1, 2억 정도 해가지고 강제로 팔았어요. 그렇죠. 임용 대가로. 이거는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건 이제 다 기사화 된 거고요, 당시. 검찰이 이제 수사에 다 착수했던 겁니다. 이런 거 가지고 저한테 뭐라 그러시면 안 되나요? 전혀 뭐라 그러시면 더 세게 이야기해주죠. 그러니까요. 이건 팩트고요. 그리고 혹시나 말해서 아니라고 얘기하실 것 같아갖고 그 당시에 90년도 중간에 그 수원대학교에 임용하시려고 교수 임용하시려고 임용 원서를 내신 분을 제가 만났어요. 만나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그분이 거기 들어가려면 라비돌을 사야 된다. 지금부터 소문이 20년이 넘었는데 그분이 뚜렷하게 기억하고 계셨어요. 자기는 돈이 없어서 거기 못 들어갔는데 자기한테 분명히 라비돌을 사라 그랬다. 그거 녹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팩트고요. 여튼 라비돌이 장사가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텍스랑 연계 사업을 하는 거죠. 거기 이제 외국인들 초청을 해가지고 거기서 행사를 하면은 라비돌에서 주무시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창조경제라니까요 이게. 라비돌 건설 때도 좀 말이 많았죠. 근데 이거는 취재가 제가 웬만큼 되긴 했는데 구체적인 금액이 얼마인 것까지 얼마큼 드러났습니다만은 요거 교육부에서 걸렸습니다, 이번에 감사. 네, 교육부에서 이것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수사 의뢰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한번 지켜보죠, 한번. 네네. 그러니까 수원과학대 어쨌든 역시 마찬가지 공공기관의 재산인 신텍스에 자기 개인 사업장을 임주시켜놓고, 그렇죠. 입주시켜놓고, 위탁 계약을 하고,
거의 수익계약이죠, 뭐. 그렇죠. 그러니까 네, 임대료도 거의 헐값에 받고 그렇죠. 뭐 수도세, 전기세 이런 것도 다 지원해주고 그렇게 되면 뭐 매달 몇백억 아니 몇 천만 원에서 한 많게는 7천만 원 정도 이득을 본다. 그럼 그건 전형적인 또 역시 배임이고 또 개인에게 이제 횡령이 되는 거니까 착복이 되는 거니까 이 역시 창조 경제. 창조 경제다. 그렇죠. 네. 근데 창조 경제인데 교육부가 박근혜 대통령 지침을 어기고 고발을 한다고 하니. 그러니까 나라 개판이에요, 요즘에. 나라 엉망이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지금 어제 세월호 국정조사 봤더니 네네. 유가족들이 이렇게 막 졸고 엉뚱하게 하냐고 그랬더니 막 오히려 경비만 하냐고 유가족들 끌어다니는 식으로 새누리당 의원이 큰소리 치던데. 뭐 어제 너무하더라고요, 그건 진짜. 야당 의원들이랑 좀 통화를 해봤는데요. 네. 뭐 그랬답니다. 사실이랍니다. 그 사실은. 네. 가족들이 너무 가슴을 치던데요. 자, 이게 신텍스 이제 비리고, 그 다음에 그래서 라비돌의 교비를 과다 지출한 의혹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서울대 송각 신텍건을 신축한 건설업자 영동건설 등으로부터 라비돌 리모델링을 형태로 70억 대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도 있잖아요. 정 기자님. 네네. 그 부분도 조금. 그건 뭐 있는 그대로예요. 네. 받았겠죠, 의혹이 아니라. 의혹이라고, 창조 경제라고요. 창조 경제. 그렇죠. 예. 우리 자꾸 횡령, 배임, 무역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좋게 이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예. 그러니까 그래서 리베이트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요건 굉장히 큰 건인데 지금 이인수 총장이 하는 개인 골프장. 네. 여기에 지금 500억 원 정도 편법 대출 받았다는 의혹이 있죠. 네. 신한은행으로부터. 그럼 이거 신한은행도 규정을 어기고 대출해준 거 아닌가 이렇게 되면? 신한은행이 아니라 광주은행. 광주은행, 예. 제주은행. 이게 서주죠. 골프장. 네. 이게 그 이인수 총장 개인 회사인가요? 주택의 서주가? 일종의 법인이죠. 예.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 주주로 되어 그러니까 있으니까. 이인수 총장, 그 다음에 두 네. 아들, 딸.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이제 시금에서 이인수 총장 오너인 회사에 500억이나 편법 대출을 해줬다는데 이걸 적립금을 근거로 해줬다라는 지금 의혹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뭐 의혹이라기보다는 또 창조 경제? 아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예를 들어서 돈이 없어요. 예. 제가 원래 돈이 정말 없지만 예. 저 정말 돈이 없어요. 근데 예. 현실적으로. 근데 제가 돈이 없는데 집을 사고 싶은 거예요. 담보 대출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필 제가 담보 대출을 받은 곳이 제 급여 통장에 들어가는 곳이야. 그래서 가가지고 담보 대출을 좀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요거랑 조금 전혀 그러니까 이런 맥락으로 일단 한번 들어보시고 공교롭게도 그 등록금이 예치된 은행 세 곳에서 대출을 받았거든요. 신한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네. 하여튼간 세 곳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등록금을 담보로 이렇게 대출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럴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PF예요. PF가 뭐냐면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옛날에 되게 유행했었거든요. 저축은행 쪽 애들이 이거 많이 하다 망했어요. 그렇죠. 다 망한 이유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성을 보고 그냥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주는 건데 이 골프장 사업이 옛날에 이제 막 돈이 나갈 때 주로 2금융권에서 많이 나갔단 말이에요. 1금융권에서는 돈이 나간 경우도 있겠지만은 이렇게까지 많이 나간 경우도 거의 없고요. 찾아봤더니. 그리고 금액이 너무 커요. 너무 크고 돈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분 개인 재산으로 나왔다고 치더라도 제가 이분 개인 재산을 슬쩍 봤더니 이분이 좀 돈이 좀 있긴 있으세요. 네, 이분이 저보다 한 1000배는 많으세요, 진짜. 그렇죠. 네, 이분은 진짜 부자세요. 근데 그 사업이라는 게, 골프장 사업이라는 게 산이에요, 산. 산을 이제 사가지고 그걸 밀어가 골프장을 만드는 건데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물어봤죠. 근처 골프장 하시는 분들이랑 또 통화를 많이 해보고 찾아가서 뵙기도 하고 골프장을 만드시는 분들도 찾아가서 좀 제가 많이 물어봤는데 수도권의 금싸라기 땅에
18홀 기준으로 1,000억이랍니다. 네. 네, 1,000억이고 뭐 그 정도 하면 딱 맞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지금 보니까는 대출 받은 게 얼마였죠? 500억. 500억 네. 나왔나요? 거의 한 500억 되나요? 네. 근데 거기가 그 홍천인데 그러니까 홍천에 있는 거기가 골프장이 상당히 많아요. 네. 장사 안 됩니다. 근데 그 업자들한테 물어봤더니 홍천에 골프장을 또 세운다는 사람이 있냐? 네. 그 누구냐? 그래서 뭐 누구시다 그러니까 그 이상하다. 그 사업 수익성이 안 날 텐데 그게. 자, 여기서 볼 때 이게 수익성이 난다 안 난다는 일단 은행에서 판단을 좀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서주라는 그 회사가 CCC 그 신용등급이 CCC 마이너스인가는 뭐 사람으로 말하면 그 신용불량자예요. 네. 아니 그 무슨 신용불량자한테 대출을 해줘요. 그러니까요. 그 러시안 캐시도 신용불량자한테 대출 안 해주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예. 근데 핏발 먹는 대법자들도 안 해주는. 그러니까요. 그런 식기들도 안 해준다고. 근데 금리도 파격적이죠. 4%대 초반에. 그것도 지금 한 7년 됐어요. 대출 나온 지. 그 2013년도는 그게 낮아져서 3.19%로 낮아요. 대출금리 이거 더 낮췄습니까? 예. 골금리 수준이잖아. 올 때 신용이 안 좋으면 금리를 더 받는 게 원칙인데. 네, 더 오히려 더 낮춰졌어요. 낮췄다. 그러니까 기본금리 수준 아니에요. 예. 이거 뭐 창조경제라니까요. 다 이게. 그리고 은행들이 그걸 믿고 대출해 준 건 사실 적립금을 예치되어 있기 때문에라고 우리가 그런 의혹은 있죠.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의혹은 있는데 그걸 딱 맞다고 할 수는 없고 문제는 뭐냐면 이게 사업이 지금 7년 동안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이자 나가는 게 벌써 한 300억 치면은 이자 4%만 해도 월 얼마예요? 예? 근데 이거를 계속 지금 이 사람이 낼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아니면 대출을 받아갖고 지금 또 대출로 지금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건지 사업이 안 되고 있는데 7년 동안 왜 회수를 하고 있지 않는 건지 은행은 타당성 조사를 왜 다시 한번 하고 있지 않는 건지 사업 그 서류를 낼 때 서류를 보면은 뭐 우린 이렇게 하겠다는 기획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대로 검토를 했는지 그리고 그 기획서에 혹시 뭐 다른 사무소 위조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그 홍천 현장에 사무실이 있었다라고 뭐 써 있었는데 그게 사무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긴 자꾸 기적이 일어나. 없는 게 자꾸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자본금 2억 9천인 서주라는 사업성도 불투명한 골프장 사업에 그러니까 자본금 3억에 360 360억의 대출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대출해줬다. 그럼 좀 저도 할래요. 저도요. 제가 그 자본금 제가 우리가 2억 9천은 어떻게 땡겨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땡겨봅시다. 그러니까 팀장님이랑 저랑 교수님이랑 365을 해가 그러니까 우리가 인수합시다 그냥 골프장. 이인수 총장이 골프장을 네. 인수하자고. 우리도 뭐 창조 경제로. 그러니까요. 우리도 어디서 한 3억 땡겨놓고 예. 우리도 거기 피디님도 오세요. 넷이서 깔끔하게 이제 하나 만들어 놓고 우리도 500억 땡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혹과 비리가 까도 끝이 없네요. 또 교수님 이런 건도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이제 설립자 이제 고위 되시는 아까 제가 말한 이종욱 선생. 이분이 지난 돌아가기 전에 한 10여 년간 거의 이제 와병 중이셔서 이제 흔히들 말하는 식물인간에 가까운 정도로 어려운 상태였는데 그동안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총장에 원래 나가는 판공비 업무비 있잖아요. 업무 지원비. 이거 본인이 다 썼다면서요. 이게 전형적인 횡령이 되는데 이것은. 요것도 좀 알려져 있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교수님 한번 설명 좀. 우리 설립자 이종욱 총장께서 98년도에 이제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휠체어 좀 타고 다니셔서 나름대로 이제 뭐 이렇게 대화도 되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 2004, 5년 이후에는 거의 병원 신세를 졌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현 이인수 총장은 처음에 이제 이사장으로 좀 있으셨다 그 당시에. 그 다음에 이제 DJ 정부 때 그 가족, 그러니까 그 총장, 이사장 가족 관계는 안 된다. 살박교법. 그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제 그 이사장을 그만두고 대신에 새로운 타이틀, 학원장이라는 타이틀로 이제 그 수원대학교랑 수원과학대를 이제 이렇게
이사장, 법적 이사장 안 되니까. 예. 편법으로 그냥 학원장이라는 타이틀을 만들어서. 타이틀을 새로운 자리를 만들었죠. 재밌네요. 창조라니까. 저기 사설 학원장처럼 딱. 학원장에서 이게 두 대학을 이제 완전히 관리를 한 거죠. 예, 관리하고. 그러니까 모든 결제는 전에는 이제 총장님이 그 온전한 정신이었을 땐 다 이제 결제하고 그랬는데 이때서부터는 전부 모든 결제가 사실 그 결제 라인은 없었지만은 이사장 또는 학원장 그 뒷면, 이면 그 사인이 있어야지 모든 돈이 이제 집행이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 98년도서부터 총장이 돌아가신 2009년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때까지는 뭐 그 수원대 또는 수원과학대 모든 일은 우리 현 총장이 모든 걸 이제 집행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이제 마치 돌아가신 총장이 쓴 것처럼 그렇죠. 꾸민 거기 뭐 때문에. 이분은 이번에 계시는데 별 뭐 판공비 쓰시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럼 총장을 바꾸든지 그런 건 안 했으니까 이것도 뭐 다른 죄질에 비해서 죄질이 조금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것도 명백한 불법행위가 분명해 보이네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또 이런 일도 이것도 정말 웃긴 건데 2010년도에는 교수님들한테 무슨 연구비도 주고 포상금도 준 다음에 그걸 또 이렇게 뺏어갔다면서요. 그리고 교무부처장 뺏어갔는데 이분은 또 이인수 총장님의 처남이시네. 예, 그렇습니다. 학교가 참 큰일이네요, 큰일. 핵심 역할을 지금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보통은 원래 그 딱 앞잡이를 하나씩 두잖아요. 이 말하는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1억 원 줬다가 다시 뺏어가갖고 그런 뺏어갔으면 그게 자기들이 알아서 버리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 교비에서 주고 그걸 재단으로 뺏어가서 재단에 그렇죠. 통장 번호를 알려주고 그러니까 연구비라고 주고 이 통장으로 이제 보내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줬다 뺏는 거 진짜 이거 치사한 일인데요. 글쎄요. 그러니까 반도덕적이면서 치사하고 그 법으로도 이건 문제가 되죠. 이런 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제일 치사한 게 줬다 뺏는 거랑 그렇죠. 줬다 뺏는 거죠. 때린데 또 때리는데. 그거 줬다 뺏는 거 때린데 또 때리는 거. 제일 치사하죠.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왜 거기 냈냐 이렇게 이제 그걸 반대 그 항의한 사람들은 또 안 낸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또 위에서 내리니까 이거 그쪽 통장 번호 알려주고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시 아마 학교 측에서 알려준 계좌로 이제 입금을 시켰다는 그런 제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참 치사하고 더러운 일이네요. 그렇죠? 이런 뭐 크고 작은 정말 교수님 어떻게 버티셨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못 버티시고 그들 말하는 이제 공학만 하시는 교수님께서 이건 너무했다 싶어서 나서시게 된 거네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저희는 이제 수원대의 발전에 희망을 가지고서 그러니까요. 거의 뭐 청춘을 바친 거 아니에요, 여기서. 그래서 그래도 좀 희망을 가졌었는데 도저히 이제 뭐 절망 더 이상 이제 여기서 사실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영원히 삼류대학 아니면은 완전히 수원대가 망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전 정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사실 몇 년 봉직하셨어요? 제가 이제 연구소 생활을 한 10년 했었고, 그러니까 만 40살 때 이제 91년도에 이제 91년도부터 지금까지 24년. 그럼 정말 뭐 인생에 우리가 이제 성인이 돼서 거의 3분의 2 가량을 애정도 깊으실 때.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도 지금 제 인식도 뭐 TV조선에 뭐 50억 이상하게 해서 투자했다더라. 그리고 뭐 추정 20분 뭐 요 보기 전까지는 사람도 아마 인식이 경기 남북권에 아주대 수원대 뭐 이제 다른 대학도 있지만 나름 괜찮은 대학들이다 열심히 이런 인식이 있었거든요. 완전히 최근 이렇게 몇 년 사이에 2인 소왕국 무슨 부정부패 천국 막 이렇게 이제 가는 거니까 구성원들이 굉장히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 자괴감도 매우 큰 상황. 저희도 이제 안타까워요. 사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면 결국 수원대학교의 이제 명예가 이제 떨어뜨리는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사실 우리가 종기 있을 때 그 아픈 상처를 아픈데 도려내면 이제 새로운 살이 돌아서 그러면 더 또 이렇게 건강하게 발전하니까.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조금 이제 수원대학교의 이제 그 명예가 좀 이제 많이 떨어지고 안타깝게 뭐 평생 저희가 그 학교를 위해서 일한 사람으로서 근데 이제 이걸 이제 그게 이제 그 상처가 이제 아물면은 저희는 그래도 4,300원의 이제 적립금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졸업생들은 참 안타깝죠. 자기들이 제대로 이제 교육을 못 받고서 적립금으로 이제 후배를 위해서 네. 이제 엄청 장학금을 기부했다는 이제 그런 해서 그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걸 위해서라도 교수님 이번에 제가 꼭 바로 잡아야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게 돼야지 이제 사실 우리 수원대가 이제 발전할 수가 있고 또 이게 수도권 남부에서 이제 명문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이제 그런 의미에서 사실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한 거죠. 네. 저희 오늘 국민TV 의라차차도 무슨 유명한 사립대학인 수원대가 망하기를 바라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런 수원대학교가 정말 경기 남부권의 좋은 공공 고등기업 기관으로 거듭나고 잘 발전하는 계기가 되는 하는 강한 애정을 가지고 저희도 이제 하고 있다고. 그래서 검찰과 교육부가 감사원, 교육부 검찰이 조금만 노력하면 거기에 일부 이제 종기만 수사해서 처벌하고 그리고 이렇게 처벌받는 자는 우리 법상으로 고등교육기관, 공공교육기관 임원 자격이 없게 되잖아요. 그래 되면 이제 새로운 이사회, 새로운 총장님 선임해서 꼭 좋은 결과가 있기를 교수님 저희도 여기까지 그렇게 노력했으니까 막 비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우리 수원대학교가 또 좋은 말을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저희도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 기자님, 이렇게 정말 좋은 취지로 모교와 또 자신들이 일했던 학교를 위해서 사랑과 애정으로 신뢰로 끝까지 함께하는 교수님들과 동문들과 또 학생들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도 있을 텐데 근데 이인수 우리 정 기자님 표현대로 이인수 게이트는 정말 심각해서 이것만큼 환불을 도려내야 된다. 미술품 구입관의 위법성도 있었죠. 이것도 굉장히 웃기던데요. 계속 지적받고 있던데요. 요즘 거의 오더 창조 경제인가요? 요즘 이거 새로운 트렌드예요. 이거는 미술품을 등장시킨 불법 비행이요. 왜 그러냐면요. 유병원 씨도 또 미술품 좋아하잖아요. 사진이랑. 아니요, 이건희 회장 부도 뭐 미술품을. 홍 여사님은 또, 그렇죠. 좋아하시죠. 사람들 막 엄청나게 갖다 놓고. 일단은. 세금도 안 내시고. 그럼요. 이 갤러리는 일단 갖고 있어야 돼요. 이런 분들이 로맨스랑 갤러리는 꼭 나오거든요. 취재해 보면은. 그렇군요. 갤러리, 또 그림 좋아하시는 분들, 사진 좋아하시는 분들이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주로 이제 이런 분들이 뭐 하냐면 섞어요. 지돈이랑 공금을 섞어. 그러니까 이걸 아주 버무려요. 그래서 어떤 게 지 건지 어떤 게 공공의 그 법인 건지 나중에 지도 구분을 못 해. 하도 섞어놔 가지고 이거 내가 주고 산 건가? 이거 회사 건가? 좀 모른다니까 나중에. 이게 그래 보니까 근본 마인드는 뭐냐면은 다 지 건 거예요. 다 마인드가. 내 돈도 내 거, 회사 것도 내 거, 학교 것도 내 거, 다 내 건 거야, 이게 마인드가. 그 그림을 왕창 사가지고, 곳곳에 막 걸어놔요. 뭐, 라베도레도 있고, 한국 뭐, 개발산업인가, 거기 가도 있고, 뭐, 학교에도 있고, 다 있는데요. 그러면은, 그림사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목적은 이제 뭐, 학생들을 위해 뭐, 전시를 한다거나, 그런 하여튼 뭐, 교육적인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애매하죠. 그러니까 1000점 이상 샀거나 미대 교수님들로부터 강제로 이제 사실상 기부 받아놨는데 활용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활용이 아니라 뭐 어디 창고에 박아놓은 것도 엄청나게 많고. 그렇다면 이제 뭐 우리가 그냥 상처 생각해도 교비를 허투루 썼다거나 아니면 미대 교수님부터 뭐 뇌물 비슷하게 받아놨다거나. 그러니까 그 그림들이 어디 쓰려고 했던 간에. 그 그림들이 그러니까 섞여 있어요. 공금으로 산 거랑 자기 개인 돈으로 산 거랑 기부받은 거랑 섞여 있기 때문에 이 구분이 안 돼요. 이 그림만 구분하는 작업만 해도 한 달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그분이 이제 감사원에 이제 적발이 된 거죠. 그렇죠. 적발은 됐죠. 왜 그렇게 많이 교비를 과다 지출했거나 아니면 교수들 그렇게 받아서 무슨 목적으로 받아서 그렇게 쌓아놨느냐, 창고에 박아놨느냐. 1000점 이상이라니까. 그러니까 수원대 박물관 비슷하게 됐네요. 미술을 사랑하시니까. 근데 그림을 사랑한다고 수집했는데 창고에 처박아 놓은 건 또 뭡니까? 그러니까는 질린 거죠. 질린 거 너무 많으니까. 그림 너무 많아. 1000개를 다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그러니까 나중에 봐야지 하고 놨는데 까먹은 거야, 이제 바빠가지고. 라비럴도 있고 신탁스도 있고 바쁘시니까 골프장도 있고 이분이 바쁘세요. 뭐 그러지 않았을까? 근데 자기 뭐 라비돌이라든지 자기 개인 사무소에도 갖다 놓았다면서요. 그렇죠, 있죠. 무상으로 이것은
이제 교수들한테도 받아내고 뜯어낸 건데 쉽게 말해서 갈치기도 하고 뇌물일 수도 그러니까 있고. 그런 막 그 무서운 표현을 쓰지 마시라니까. 갈취 뭐 그런 거 말고. 미술품을 사랑해서 그렇죠. 그렇죠. 받아내신. 그렇죠. 근데 사실 또 이렇게 무상으로 받아갖고 고가의 미술품 받아가지고 신고도 안 하면 증여세 탈루 문제도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그 요즘 트렌드예요. 네. 상속 증여 또 요즘 그림이 나타났잖아요. 요즘 요 많이 하거든요. 이런 걸로. 요즘 그러니까 그림이 호황이에요, 호황. 제가 그 갤러리 쪽 가서 좀 많이 물어봤는데, 야, 요즘 그 잘 나간다면서요? 그러니까, 요즘에 갑자기 호황이래. 이게 증여세나 그런 세금 관련해가지고 횡령 법안을 엄격하게 막아놨잖아요. 그 뒤로 이제 주로 이제 한번 걸치는, 그러니까 브릿지라고 하죠? 전문 용어로. 한번 걸치는 작업으로는 그림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요즘 뭐 돈 있으신 분들은 뭐 이게. 그게 이제 그런 문제, 방송에 이제 문제가 되니까 지난 12월 달에 이제 교육부에서 그 미술품에 대해서 왜 이렇게 섞어놨느냐. 왜 그 지금 말씀드린 정 기자. 학교에서 교육한 거고 개인이.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거를 조사하고서 이제 보고하라고 이제 했더니 저희가 이제 그 소송, 학교 측이랑 소송하는 그 자료 보니까 그거를 이제 분류해 갖고서 그러니까 이제 자기 거 기증받은 거 뭐 이렇게 학교 교비로 산 거 이렇게 이제 해 갖고서 그걸 했다. 그 중에서 재밌는 것은 그렇게 천여 점 되는데 그 모조품이 또 그 몇백 점이 돼요. 뭐 그런 식으로 해 갖고서 이렇게 분류했다. 그래 갖고서 그 감사 우리가 2014년 2월 10일서부터 이제 감사를 했었잖아요. 근데 하여튼 그 설 전후에 1월 말경 그때 그게 막 야간에 또는 뭐 명절 뭐 이럴 때 그게 뭐 직원들 동원해서 막 이렇게 이제 운반하는 그런 이제 그 사진이 찍힌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교육부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제대로 짚어야 되는데 그냥 그걸 보고했다. 이렇게 해서 보고했다. 그걸로 이제 끝이에요. 교육부에서는. 이제 그 문제점을 이번 교육부 감사에서 이제 어떤 지적을 할지 그게 참 의아스러워요. 그냥 그런 방송에 지적되니까 한번 그거 조사해서 보고하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교육부 지적대로 이렇게 혼재된 것을 이렇게 그 나눠서 뭐 원인 이렇게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고한 거예요. 그것만으로는 죄가 없어지지 않으니까. 일단 교육부에서 종합감사를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가지를 고발하기로 하고 공표할 예정인데 수원대가 이의신청을 했다고 지금 교육부가 공개를 안 하고 있어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내일 고발하면서 교육부에 계속 교육부가 확인한 3가지 불법 사실 최근 것만 이렇게 고발 내용에 포함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런 이제 미술품 관련해서 이제 좀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제 수원대에서 재직하시다가 이제 다른 학교 퇴직하시던가 또는 다른 대학교에 가신 분들한테 이렇게 이제 전화 인터뷰로 당신이, 그러니까 미술품 보면 그 교수님이 그냥 기증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학교에 기증한 거냐, 개인적으로 이인수 총장한테 기증한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 교수님은 그 답변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자기는 학교에 기증한 게 없다. 단지 이제 이렇게 해서 학교 교육을 위해서 이제 뭐 학교 뭐 새로운 건물을 지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 작품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퇴직하면서 내 작품 자기는 갖고 싶었는데 도로 그런데 이렇게 걸어놓은 걸 차마 그 좀 학교를 위해서 자기는 기부할 마음에서 이인수 개인보다도 그렇게 그 학교에 냈는데 그래서 그걸 자기가 이제 다시 그만 퇴직하는 입장에서 자기 작품을 해소하고 싶었는데 그 건물에 이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차마 그걸 못하고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교에 기부를 했는데 이인수가 개인적으로 챙겼으면 역시 횡령이 되고 이인수에게 줬다 하더라도 그 주는 과정이 강압적이었거나 뭐 여러 가지 유괴 또는 그 지위를 이용해서 강요했다면 그 역시 또 불법이 되는 거고. 그래서 어떤 교수님은 보니까 리스트에 수십 점 있어요. 수십 점이. 근데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면 진위로 내지 않은 교수님들도 있고 일부 교수님 중에는 뭐
내 학교 건물에 걸리는 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던 거고. 네, 그렇습니다. 여러 형태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다 검찰 수사로 네. 깔끔하게 밝혀야 될 부분이네요. 보니까 뭐 네. 지금 저희가 살펴본 거 외에도 비리가 여러 개 남아 있어가지고. 네. 근데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본격적으로 언제 이인수와 김무성 게이트로 나오냐고 이제 물어보실 텐데 2부에서 저희가 알고 있는 의혹. 지금까지는 방금 교수님하고 우리 탐사 전문 정 기자님 이야기한 건 거의 감사원이나 교육부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팩트를 주로 이야기했고요. 2부는 아무래도 팩트 플러스 의혹도 일부 있는데 특히 이인수와 김무성 게이트를 집중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꼭 전화 말씀 듣고 다시 나타나겠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진걸 참여연대 팀장이 진행하는 안진걸의 을화처처를 듣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매주 목요일 낮 4시부터 5시 반까지 국민 라디오를 통해 가장 먼저 청취하실 수 있고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시민 여러분, 잠시 전화 말씀 듣고 왔습니다. 2부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본격적으로 이렇게 심각한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자가 어떻게 교육계에 살아남아 있고 국회는 뭘 했나 이 부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국정감사 때 이인수 총장이 여야 간에 거의 증인으로 채택됐다가 빠지는 불상사가 있었고 네. 이게 지금 큰 화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 네, 맞습니다. 실제 증인 채택됐는데 이인수가 로비를 해서 빠졌다고 보는 게 이제 맞는 거겠죠? 그건 확실하죠. 예, 예. 그건 뭐 추정 10분 보도라든지 예. 다른 언론 보도에 하면 예, 여야 간에 맞습니다. 원래 증인으로 되어 있다가 예, 예, 예. 김무성 의원이 나서서 네. 로비를 해서 빠진 것으로는 네. 뭐 이 부분은 저희가 예. 지난번 김무성 고발장에도 확실하게 써놨습니다. 네, 뭐 네, 저희도 그렇습니다. 다각도로 파악했을 때 팩트가 확실하다. 네. 그 추정 20분 보도에도 보면 유경 의원이 간사가 예. 그 사람 로비했다. 예. 그다음에 안민석 의원 속기록에도 보면 3번을 나오잖아요. 여권 초강력 실세가 네. 로비를 했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 결국 이인수 총장이 김무성을 통해서 로비를 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두 사람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총장님? 아니, 교수님. 그러니까 이인수 총장이랑 이제 조선일보 방사훈 사장이랑은 예. 사돈 관계고, 사돈 관계고. 또 방사훈 사장이랑 또 김무성 관계는 뭐 고종사촌 뭐 이런 관계, 그러니까 이제 예. 그 얽히고 설킨 이제 그러니까 그런 관계죠. 고정사천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예. 뭐 김무성 의원이 개인사가 있다, 슬픈 개인사가 있다. 예. 정확한 고정사천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일부 언론에서는 고정사천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확인됐다 이렇게도 하는데 예. 뭐 이제 흔히 말하는 뭐 고정사천으로 봐도 무방한 관계이긴 한 것 같더라고요. 예. 그리고 하여튼 저희 그 전에 우리 아는 교수님이 예. 김무성 씨랑 이렇게 예. 한번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예. 그때 이제 그 김무성 의원이 네, 이인수 잘 알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예, 그러니까 얘기를 김무성 예. 의원과 지금 새누리당 대표로 나온 김무성 의원과 대권후보까지 꿈꾸는 예. 이인수 총장과는 굉장한 특수관계이다. 예, 그리고 그 사이에 조선일보가 끼어 있다. 네,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대체적으로 예, 예. 많은 분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정 기자님, 그 부분은 한번 조금만 더 부연 설명 한번 해주시죠. 저희가 이제 뭐 네. 로비를 했고 네, 결국 네. 증인이 채택해서 제외됐잖아요. 네. 이 정도 희대의 사학비리를 저질렀는데 증인에서 빠진 것은 뭐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경우인데, 뭐 이건 저희가 확인했으니까. 네네. 그래도 뭐 김무성 의원과 이인수의 관계에 대해서 더 아시는 말 있으면 조금만 더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게 사학비리가 전통적으로요 항상 비호 세력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게 옛날에 사학법 들어갈 때 예. 2007 그때 지금 집권 여당이었던 한나라당 예. 지금 새누리당이지만은 그때 뭐 4대 학법이라 그랬잖아요. 예. 이렇게 묶어가지고 국가보안법부터 해가지고 국가보안법은 이념 문제로 갈 수 있죠. 예. 뭐 진보나 보수나 뭐 이념 문제로 갈 수 있지만은 사학법에 개방령 이사를 둔다는 거에 대해서 이거를 이념 문제로 몰고 가버리면서 법을 무마시켰잖아요. 그때 완전 누더기로 만들어 버렸는데 이때 이분들이 주로 이제 사학을 갖고 있거나 사학을 소유하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뭐 부모님이 사학을 했거나 또 아니면 뭐 자기가 사학에 뭐 등기가 되어 있다거나 뭐 이런 분들이 많았죠. 그 당시 그 당에. 김무성 의원도 누님이 사학을 하시죠. 네, 뭐 얼마 전에 규백령으로 처벌도 받았고. 네, 그 축구로 유명한 학교인데 그 학교가 황선홍도 거기 나왔고. 그랬는데 그리고 가슴이 아프죠. 김무성 의원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사립학교법 개정할 때 박근혜, 이명박 등등하고 앞장서서 그렇죠. 사립학교 개정을 반대한 대표적인 사학 비호 인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더라고요. 네. 뭐 하여튼간 뭐 이런 비호 세력들은 그러니까 뭐 그래요. 사학은 공공재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공공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뻘갱이 소리 막 나오는데 아니 뭐 감사원에서 다 인정하는데요. 그러니까요. 감사도 하고 헌법재판소에도 사학의 공공성 얼마 전에 판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공공의 영역인데 이게 마치 자기들 가업처럼 생각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똘똘 뭉쳐가지고 서로 도와주고 봐주고 하고 있는데 그럴 것 같으면 정보보조금 받아 처먹지 말든지. 그렇죠. 진짜 돈으로 하든지. 국가보조금은 다 받고. 받아 기부금, 사회로부터 기부금도 다 받아 챙기고. 그러니까요. 학생학부로부터 등록금도 엄청 받아내고. 그러니까요. 자기들 돈은 거의 아예 안 쓴 대학이 많죠. 이게 뭐 땅 짓고 헤엄치기도 아니고. 여튼 이런 분들이 이제 사학과 사학 비리와 사학 비리 비호 세력과 이런 식으로의 자꾸 얽히고 설킨 문제가 글쎄 이번에 뭐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청탁을 했죠. 그건 뭐 분명히 청탁을 했고 100% 사실인 것 같습니다. 뭐 그거는 뭐 저도 이제 뭐 그쪽 의원님들이나 야당 의원님들도 증언하신 분들이 사실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이 간사회의 때 들어가셨다는 걸 본 사람 국회 직원들도 한둘이 아니고 그게 좀 그렇죠.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따님이 이제 그 학교에 이제 교수로 임명됐다는 거. 근데 굳이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그분 딸이 이제 여기 뭐 임용이 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이 이 이유로 로비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추정이니까. 그분은 추정이죠, 현재 상태. 의혹이고 추정이니까 그거는 뭐 하지만 사실로 임명된 건 맞으니까요. 임명되어 있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 같아요. 정 기자님, 탐사 전문 기자님은 이제 엄밀한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딱 보니까 교수님 일단은 보통 다른 학교도 교수 뽑을 때 굉장히 교수 뽑는 건 민감하고 뭐 몰려드는 사람도 많고 또 서로 자기 제자들 가급 좀 늘려가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눈도 많기 때문에 이런 한 4개월에서 한 5, 6개월 충분히 미리 사전 공고하고 그 다음에 접수 기간도 한 최소 일주일에서 한 뭐 많게는 한 달까지 주고 그 다음에 이제 2학기 수업이면 뭐 한 달이나 2달 전에 뽑아갖고 준비할 기간도 주는데 이번에는 이 김무성 의원 따님이 된 과정을 보면 한 달 전에 갑자기 교수 채용 공고가 나고 5명을 뽑는다 그러고 그 다음에 접수기한 딱 3일만 줬어요. 그리고 5명 뽑내놓고 처음에는 나중에 뭐 항의가 들어오니까 한 명 더 뽑긴 했지만 김무성 의원 딸만 뽑았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사회 교원 임명권을 가진 이사회는 8월 29일 날 열렸죠. 네, 맞습니다. 근데 김무성 따님은 8월 26일부터 강의를 했기 때문에 이건 뭐 누가 보기에도 짜고 했다라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뭐 교육에서 이제 얘기하는 것은
되게 충분한 기간, 이제 뭐 우리 수원대학교도 마찬가지 일반적으로 한 3, 4개월 전에 예. 강의 시작 3, 4개월 전에 공고를 내고서 이제 예. 사실 충분한 검증을 통해서 이제 교수를 뽑는데 그렇죠. 그때는 사실 1개월만 그러니까 이 7월 달에 이제 7월 15일경 이제 이렇게 공고를 하고 8월 26일 날 저희가 강의가 시작되는데 굉장히 짧게 이제 뭐 기간을 준 거 하고 한 달도 안 되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뭐 굉장히 뭐 짧게 이렇게 줬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그 교수 임명권은 이사회에 있거든요. 권한이. 그래서 미리 이제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고서 총장이 이제 임명하기 절차가 돼 있는데 그렇죠. 이미 강의를 시작하고 8월 26일 날 그다음에 8월 29일 날 사실 이사회에서 추인하는 그러니까 우리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수령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데. 아니 거기선 가능합니다. 네. 수원대에서는 모든 게 가능합니다. 미라클. 그럼요. 이인수항공 미라클. 그 3일 만에 교수 채용이 들어온 학교는 제가 좀 뒤져봤어요. 그래서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도 안 남아서 채용 공고를 하고 3일 접수기간 받아서 5명 뽑기로 했는데 1명밖에 뽑지 않은. 네. 그리고 이제 그쪽에 내부 문서가 있는데요. 그걸 뽑을 때 교수 임용을 할 때 그 아버지 쪽, 친가 쪽, 또 어머니 쪽, 외가 쪽 인맥을 쓰라고 그런 또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그 학교 측에서는 의원님 딸인지 몰랐다. 난 뽑아놨더니 의원님 딸이라서 우리도 놀랐다. 아니 이게 좀 쌍팔년도 멘트잖아. 이러니까 이게 대응이 약간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요. 지금도 대응이 임팩트가 없어. 추정 60분 보도 그리고 참여연대 고발 이후에 지금도 김무성 의원하고 수원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을 못 하는데 김무성한테는 물어봅니다. 기자들이 로비했냐 안 했냐. 그 다음에 딸이 특히 뇌물성 채용되냐 안 되냐 그러면 로비했다 안 했단 말을 반박해야 되는데 한 말 안 하고 우리 딸 공부 잘했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따님이 공부는 잘했는 것 같아요 느낌에.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뭐 그런 것까지 부인할 필요는 없는데 그렇죠. 공부 잘한 거하고 대한민국에서 하늘이 별 따기처럼 어려운 교수를 이렇게 쉽게 누가 보기에도 석연치 않게 돼버리는 전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실력이 있는 거는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요. 그분이 뭐 훌륭한 학자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분의 임용 과정이 약간 석연치 않은 부분도 분명히 또 있긴 있어요. 다만 저는 이제 제가 뭐 김 의원이나 뭐 그 따님한테 무슨 제가 감정이 있겠습니까? 전혀는 없죠 감정이. 저도 정말 없거든요. 사실은 이인수를 증인에서 빼지만 않았으면 이 문제에 신경도 안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취재를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막 나오다 보니까 또 뭐 이런 문제에 또 취재를 또 안 할 수가 없다 보니 한 거지. 전 좀 아쉬운 게 그 분 따님이 굳이 자기가 정말 실력이 있고 한데 저는 왜 그 아버지와 좀 연관이 있는 그 학교에 가서 교수를 했는지. 그러니까 이게 오해를 살 행동이거든요, 사실. 그렇죠. 다른 학교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분은 아마 되게 억울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럴 수도 있겠죠. 나이도 어린 분이시고 그분도 또 아버지 문제 때문에 자기도 마음고생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분이 정말 실력이 있고 하다면 저는 그분이 거기서 계속 강의를 한다거나 뭐 애들을 가르친다거나 임용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면 그거는 뭐 당연한 거죠. 네, 당연한 거지만 조금 아쉬운 게 이게 좀 이런 그러니까 의심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다른 학교 많은데 굳이 그 학교에 갈 필요가 있었나라는 좀 아쉬움이 있죠. 나가가지고 자기 소속 학교 총장 불법 비리가 엄청난 사람 증인해서 뺐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큰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미 알고 있던 사이잖아요, 아버지랑. 근데 그 과정에서 뇌물로 특채됐는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그 의혹이 강력한데 저희들이 이제 하나 더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건 이 김우성 의원 따님께서 교수가 될 생각을 꿈에도 못 하고 저 2학기에 다른 학교 강의도 아마 신청해 놓은 모양이에요. 이런 이제 소문도 들려요. 그러니까 실제 했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 그러니까 2학기 다른 강의 하고 있는데 부랴부랴
너 지금 거기 가야 되겠다. 뭔가 이야기가 됐다. 이런 게 아니면 그 원래 이 강의라는 건 신의 성실이 굉장히 중요해서 특히 학생들이 가만 안 있거든요. 강사가 중간에 내빼면. 예, 그렇죠. 그걸 무릅쓰고도 갔다. 이건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상황상 수밖에 없죠. 예, 기간상 보면은 예. 그분도 이제 미처 예상을 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공고가 난 게 거의 사실시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간만 따지고 예. 보면은 합리적으로 그렇게 출연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채용이 있을 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다른 학교 그래서 강사를 하고 하려고 네. 했던 건데 네. 갑자기 채용이 뜨니까 네. 얼른 해봐라. 뭐 아버님이 해라 그랬겠죠.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제 뭐 수원대학교 이제 그 교수 채용 그 예. 제도 보면은 이제 1차에는 이제 전공 여부를 예. 이제 따지고 예. 이제 2차 때는 이제 그분의 이제 그 업적, 그러니까 뭐 연구 업적, 뭐 작품 업적 뭐 이런 거 예. 따지고 3차에 이제 면접을 따지거든요. 그래서 예. 그 2차에 이제 연구 업적 그 점수가 40%를 차지해요. 100%.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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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면접이 이제 60%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무리 그 연구 업적이 뛰어나더라도 예. 면접에서 이제 사실 떨어지면은 면접이 절대적인 그 영향을 예. 가져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좌우되는 거니까 예. 물론 이제 면접에도 이제 전공을 묻는다 그러는데 실제 전공하신 분들이 거기 그 심사위원회 참여를 하지 않는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총장과 총장이 그 위임하는 이제 면접위원이 그러니까 예. 절대적으로 이제 총장 마음에 달려 있어요. 이제 예. 저도 교무처장을 해봐서 예. 그 사실 많은 그 교수 채용할 때 이제 서류 받고 했는데 교무처장이 거기 면접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총장이 임명하는 사람이 한해서 이제 거기 들어가서. 그러니까 어떻게 이루어진지 그건 몰라요. 그것도 그래서 불투명하게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예. 총장의 결정. 그렇잖아요. 총장이 임명하는 면접위원이니까 총장이 이 사람 좋다 그러면 전부 그냥 점수 좋게 해갖고서 할 수 있으니까 아무리 이 사람이 업적이 뛰어나도 마음에 안 들면은 아무튼 뽑힐 수가 너무 없어요. 석연치 않아서 이것도 역시 검찰과 예. 교육부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최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신 딸을 교수로 뇌물성으로 특혜할 테니까 채용하면 너가 나중에 나 증인으로 빼달라. 국정감사 방해 이렇게 했거나 지금 시나리오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서 뽑을 테니까 뽑은 다음에 너가 뭐 해줄지는 한번 뭐 해라 뭐 이렇게 이야기했거나 예. 그러니까 노골적인 뇌물인지 처음에는 그냥 특혜로 뽑고 나중에 봤지 특혜로 뽑았잖아 무리해서라도 그럼 이제 국회에서 당신이 이제 알아서 해야지 뭐 이렇게 했거나 저는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전혀 이게 둘 중 하나가 아닐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뭐 마지막으로 딱 보니까 김무성은 몰랐는데 수원대 교수가 됐어. 예. 아이고 근데 우리 따님이 있는 학교에 총장님이 혼나고 있네. 교문이 내가 의원은 아니지만 가서 내가 좀 빼줘야겠네. 이제 이게 마지막 가능성인데 세 번째가 이것만으로도 뭐 뇌물까지는 아니더라도 직권남용이라든지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는 게 마찬가지가 맞거든요. 어느 정도냐면 정 기자님 이분이 그 교문위원장하고 여야 교문위 간사가 증인 채택 논의하고 있는데 김무성 의원이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현장을. 교문위 의원도 아닌데.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한 거죠. 그렇게 해서 빼버린 거죠. 하여튼 그때 그 교문위 이 위원들 설득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이 자료를 우리 수원대 총장이 국감에 중의대한 이유 해갖고서 일일이 이제 이 교문위 여당 사무실에 의원들 싹 다 다니셨죠. 그래서 교수님들이. 전부 이제 설명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발품도 엄청 파시고 처음에는 처음엔 좀 희망을 가졌었는데 결국은 이제 그 실패를 했죠. 그러니까 그 여당 지금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 김희정 의원 여당 교문이 작년 가을 일인데 추정희 10분이 물어보니까 기억이 안 난다는 게 기자들이 물으면 기억이 안 난다는 말이 됩니까? 교문이 의원도 아닌 사람이 와가지고 로비를 해갖고 그렇게 했는데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기적이죠. 역시 수원대 관련해서 기적이죠. 갑자기 이제 해리 현상이 와가지고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해리 현상이 발생해서. 뭐 그럴 수 있죠. 정신분석학적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그 야당 출신 교문위원장도 기억이 안 난다 할 때는 참 열받대요. 그 사람이 예를 들면 그래 로비가 있었다고 증언해줬어야죠 당당하게. 그래서 저희는 야당에서도 일부가 협조해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끝까지 추적을 해서 저도 지금 취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 기자님. 그런 냄새가 나죠. 저도 이게 여당만 일방적으로 비유해가지고
김무성원이 나서서 빠진 게 아니라 일부 야당에서도 협조를 해준 냄새가 나는 거죠. 뭐 정황이 지금 뭐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데요. 예. 맞아. 뭐 이제 정리되면은 예. 여야 가리지 말고 그럼요. 이거는 예. 그러니까 우리 국민TV 방송 특성상 주로는 이제 그렇죠. 수구 냉정 기득권 여당을 많이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하지만 저는 NGO의 양심 가지고 야당이 잘못하면 가차없이 또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요. 이 건은 제가 양심을 걸고 말씀드리는데 또 참여연대 명예를 걸고 말씀드리는데 야당에서도 일부 협조해준 예. 정황이 있습니다. 예. 그러지 않고는 이렇게 대형 비리 사범이 직에 빠질 수 없거든요. 이건 저희가 반드시 우리 교수님들과 탐사기자님들과 힘을 합쳐서 추가로 문제 제기를 해야 됩니다. 그럼요. 네. 교수님 얼마나 허탈하셨어요. 정말 목숨 걸고 사랑하는 학교를 위해서 문제 제기했고 증인 채택됐다고 들었는데 갑자기 증인에서 배제됐다. 그때 너무 당혹스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예, 예. 해지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 교수님이 지금 가시밭길을 걷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희망이라고 이제 예. 그러니까 우리를 압박하고 이제 뭐 이렇게 해서 그거가 이제 학교의 정상화하는 진짜 그 뭐 여러 가지 그 국회의원 입장에서 이제 예. 철저하게 이제 조사하고 그러면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이제 가려지니까 예. 거기에 희망을 가졌었는데 상당히 이제 실망이 컸었죠. 예.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알아봤더니 예. 김무성원이 로비를 했다라는 건 뭐 거의 팩트고 예. 예. 그 다음에 그 빠지는 과정에서 어쨌든 일부 야당에서도 예. 뭐 은밀하게 협조를 해준 것 같다. 저희가 지금 여기까지 예. 추적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교수님 오늘 만나 뵙고 다시 한번 제가 이 문제만큼은 네. 그냥 넘기지 않았다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불법 비리가 판을 치고 공공교육기관에서 네. 근데 국회에서 그 증인을 뺐다는 건 전 지금도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용서가 안 됩니다. 정 기자님. 뭐 분노의 멘트 한번 해주십시오. 아니 뭐 역시 또 기적이 일어난 거니까. 아니 뭐 주로 이제 그분들이 원래 습성이 그래요. 원래 네. 습성이 그렇고 원래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인데 근데 이게 제도적인 좀 보완이 좀 필요하긴 한데 그것까지 무마시켜 버리니까 예. 좀 문제가 좀 갑갑하죠. 근데 이거는 그분들이 좀 놓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예. 세상에 비밀은 없습니다. 그렇죠. 언젠가 다 알려져요. 이게 예. 시간의 문제지. 비리를 저지른다고 해서 이게 덮일까요? 절대 안 덮여요. 예. 이거는 분명히 언젠가 밝혀집니다. 예. 아무튼 손대 인수총장의 불법 비리도 뭐 거의 많이 확정적으로 알려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고발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김무성원 딸이 뇌물성으로 특채됐느냐 아니냐 이 의혹이 남아있는데 100% 양보해서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직권을 남용하고 딸이 재직 중인 학교 총장의 비리, 증인을 빼준 것만으로도 정치인 자격이 없는 거죠. 만약에 뇌물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뇌물 스티커 아니었다. 원래 그분이 그 야당 의원들 말씀 좀 들어보니까 그 참 바쁘신 분이에요. 그분이 예. 이제 뭐 어딜 가면 행사 가면 항상 계시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은 내가 아침에 어디 행사 갔다가 점심에 어디 가봤더니 거기도 있더라고. 예. 저녁에 가봤더니 거기도 있어. 뭐 이러더라고요. 그 원래 바쁘신 분이에요. 그분이. 바쁜데 친히 자기 상임위도 아닌 국회 교문위를 그러니까 바쁘신 분이죠. 다니시면서 네. 그러니까 소문하면 뭐 김무성원 관련해서는 그런 루머가 많아서 다른 언론사에서도 추적을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고요. 그다음에 야당 의원 중에 뭐 한두 분이 네. 김무성원의 딸의 뇌물성 특혜 의혹과 관련된 뭐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런 분이 꼭 밝혀야 되겠죠, 교수님? 네. 예. 교수님 다시 한번 이렇게 국회에 바라는 점이 굉장히 크실 것 같은데 교수님이 한번 좀 정리 한번 해주십시오. 사실 이제 그 DJ 정부 때 예. 이제 그 사학법이 이제 개정이 돼 갖고서 사실 그게 했었으면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나 이렇게 예. 이제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거기에서 이제 좀 변형됐더라도 현재 사학법을 철저하게 예. 잘 그 이렇게 집행하고 또 그 감독 관청인 교육부에서 이제 예. 그거를 제대로 했는지 그걸 했었으면은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되지 않았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교육부에 민원을 내도 결국은 학교 측에서 답변만 그러니까 전달을 해주는 그런 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지금 전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아무 그게 없다 학교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허탈한 그런 게 감독 기관을 제대로 하는지 법을 제대로 집행하는지 그래서 이제 개방이사도 지금도 2개 돼 있지만은 그것도 다
수원대 그 이사들 보면은 개방이사가 전에 했던 이사를 예. 또 개방이사로 임명을 하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유지를 원래는 하거든요. 학교 구성이 추천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이제 절차가 그런 안 식으로 지키면 다 찰박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현재 좀 부족하지만은 현재 그 사학법이라도 제대로 지켜서 했었으면은 이런 이제 문제가 발생되지 않지 않겠나. 예. 좀 더 이제 좀 강화된 그래도 이제 이 사학 기관이 공공 교육 기관인데 예. 이제 제대로 좀 감시 감독 너무 이제 자율하다 보니까 완전히 특혜를 주고 예. 이제 그 의무는 다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는 예. 그런 기관이 이제 그러니까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6분이나 되는 우리 교수님들이 지금 네. 해직되어 있고 학생들도 고통받는 상황 예. 정말 열받습니다.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불법 비리 문제 그리고 그를 비호한 것으로 의혹 추정받고 있는 김무성원 문제까지 제가 다뤄봤습니다. 끝까지 이 문제는 우리 국민TV 라차차에서도 또 NGO들도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들 힘내시고요. 우리 정 기자님도 감사합니다. 마무리 인사하시죠.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